전 세계 컴퓨터 10대 중 9대, 그 심장을 지배하던 제국 인텔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후발주자의 쇼핑카트에 담길 매물로 전락해버렸죠. 50년간 무적을 자랑하던 반도체의 황제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에서만 매 분기 수조 원의 적자를 쏟아냈죠. 결국 15,00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과거 자신들이 푼돈 취급하며 무시했던 퀄컴의 절반 수준으로 처참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가장 완벽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이 거대한 공룡은 어쩌다 스스로 멸종의 길을 걸어들어간 걸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늙은 기업이 망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만함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어떻게 완벽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제국의 뇌를 마비시켰는지 그 서늘하고 차가운 해부 조사를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데스크탑 바탕화면이 세상을 지배하던 1990년대. 인텔은 생태계의 신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은 윈텔 동맹은 전체 시장의 90%를 씹어삼켰습니다. 1997년에만 33조 원이라는 돈이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컴퓨터 겉면에 붙은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는 전 세계 전자기기 시장을 통제하는 절대 반지였습니다. 진화론에서 천적이 완벽하게 사라진 최상위 포식자는 결국 진화를 멈춥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냥감이 입안으로 굴러들어오는 완벽한 독점. 그 안락한 마취제가 서서히 거인의 숨통을 조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화를 멈춘 거인은 새로운 세상의 씨앗을 푼돈 취급했습니다. 2005년 무렵 업계에서는 신생 그래픽카드 회사였던 엔비디아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돌았습니다. 내부에서도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이 회사를 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수뇌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하나로 세상을 제패했는데 굳이 비싼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오판은 2006년에 터집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인텔을 찾아옵니다. 곧 세상을 뒤집을 기기를 만들 테니 거기에 들어갈 심장을 만들어 달라는 은밀한 제안이었죠. 인류의 삶을 바꿀 주머니 속의 PC, 바로 아이폰의 탄생을 함께할 역사적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PC 시장에서 쓸어담는 막대한 돈에 비하면 모바일 칩 따위는 귀찮은 푼돈으로 보였던 겁니다. 당장 배가 부르다는 이유로 미래의 생명줄을 발로 차버린 거인. 이 엄청난 오만함은 결국 스마트폰 시대의 핵심 시장을 퀄컴 같은 경쟁사에게 넘겨주는 뼈아픈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균열은 정작 인텔의 심장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뇌를 그리는 설계와 그것을 찍어내는 생산으로 나뉩니다. 인텔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혼자 다 해내는 거대한 뷔페 식당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경쟁자를 압살하는 무기였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스테이크 레시피를 가진 셰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셰프는 고기를 구울 때 무조건 자기 집 뒷마당에 낡은 가마솥만 고집합니다. 이게 바로 인텔이 빠진 자체 생산의 늪입니다. 반면 경쟁자인 AMD는 영리하게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레시피 개발에만 뇌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굽는 과정은 TSMC라는 고기 굽기의 달인에게 철저히 외주를 맡겼죠. 설계와 생산을 쪼개버린 겁니다. TSMC가 미친 듯이 불 조절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안 인텔은 여전히 낡은 가마솥만 껴안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요리하겠다는 아집이었죠. 결국 레시피는 훌륭했지만 요리는 타버렸고 제때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천재적인 설계자와 생산의 장인이 손을 잡고 달려가는 시대. 혼자 다 해먹으려던 거인은 그렇게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 균열 위에 최악의 경영 판단이 덮쳐졌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인텔의 조종석에 회계장부만 들여다보는 최고 경영자가 앉았습니다. 브라이언 크르자니츠. 그는 당장 눈앞의 숫자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 비용 절감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향한 곳은 엉뚱하게도 회사의 심장인 핵심 연구 인력이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12%를 하루아침에 회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농부가 당장 배가 고프다고 내년 봄에 심을 씨앗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 먹어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쫓겨난 핵심 인력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중 일부는 짐을 싸서 곧바로 경쟁사인 AMD로 향했습니다. 인텔이 제 손으로 경쟁사의 무기고를 채워준 뼈아픈 헛발질이었죠.
평범한 직원들이 해고의 공포에 떨며 회사를 떠나는 동안 수뇌부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주머니만 챙겼습니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간 부작용은 머지않아 기술의 정체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대 후반, 인텔은 14나노 공정이라는 기술의 장벽에 갇혀버립니다. 경쟁사들이 미세 공정으로 앞서 나갈 때 인텔의 기술 시계는 멈춰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혁신하는 대신 얄팍한 꼼수를 택했습니다. 기존 제품의 이름 뒤에 플러스 기호만 하나씩 더 붙였습니다. 14나노 플러스, 14나노 2 플러스. 같은 제품을 신제품처럼 포장한 겁니다. 새로운 요리를 개발할 능력을 잃어버린 식당이 똑같은 소뼈를 3번, 4번 다시 우려내며 신메뉴라고 손님을 기만하던 사골국물의 시대였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마케팅으로 덮으려 했던 이 기만적인 태도는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의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본업의 뿌리가 썩어가는 동안 경영진은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았습니다. 세상을 뒤바꿀 인공지능이나 모바일 혁신은 돈이 안 든다며 외면했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스마트워치를 만들겠다며 이름 모를 웨어러블 기업을 사들였죠. 결과는 2년 만에 처참한 폐기 처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18년 인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터집니다. 사상 최악의 사태였죠. 그런데 이 결함이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 수뇌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습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과 항해사가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친 겁니다. 급기야 최고 경영자가 사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까지 발각되며 쫓겨났습니다. 기술 제국의 꼭대기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촌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마침내 시장에서 가장 냉혹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바일 칩을 만들어달라며 찾아왔던 애플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인텔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던 애플이 전 세계를 향해 중대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자신들의 컴퓨터에 인텔의 심장을 빼버리고 직접 만든 독자적인 칩을 넣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15년 전 푼돈이라며 쫓아냈던 가난한 세입자, 그 애플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건물주가 되어 옛 주인을 길거리로 쫓아낸 겁니다. 완벽한 복수극이었죠. 충격적인 것은 성능이었습니다. 애플이 독자 개발한 M1 칩은 전력 효율과 성능에서 인텔을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PC 생태계의 절대 권력이었던 인텔의 기술력이 후발주자에게 완전히 밀려버렸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굴욕적인 사건이었죠. 부패한 수뇌부와 기술 정체가 망쳐놓은 회사의 최종 청구서는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터졌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인텔은 경쟁사에게 밀리는 성능을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둡니다. 전압을 한계치까지 높여 억지로 처리 속도를 짜낸 것이죠. 그 결과 13세대와 14세대 제품에서 심각한 발열과 시스템 다운 현상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초기에 부품을 조립한 메인보드 제조사나 게임 사용자들의 세팅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고 기계적 결함이 밝혀지자 뒤늦게 내놓은 해결책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발열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PC의 성능 자체를 떨어뜨리는 강제 업데이트를 배포한 겁니다. 최고급 스포츠카를 팔아놓고 엔진에 불이 나니 시속 60km 이상 밟지 못하게 속도 제한 장치를 달아버린 격입니다. 결국 한때 최고급 품질의 상징이었던 인텔 인사이드는 어느새 내 컴퓨터에 장착된 시한폭탄을 의미하는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시한폭탄을 피해 도망칠 것을 찾고 있을 때 바깥에서는 전혀 다른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텔이 내부 직원을 자르고 사내 불륜으로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시기, AMD에는 리사수라는 새로운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칩을 설계했습니다. 거대한 반도체 하나를 통째로 구워내는 대신 작은 칩들을 여러 개 만들어 이어붙이는 이른바 칩렛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인텔은 이 기술을 보고 싸구려 본드로 붙인 조립 장난감이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자신들처럼 거대한 칩을 한 번에 찍어내는 것만이 진정한 기술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이 싸구려 장난감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꿰뚫는 저격총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때 인텔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서버용 컴퓨터 시장의 벽도 AMD의 가성비와 성능 앞에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버 시장을 뺏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2020년대의 세상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더 거대한 해일이 밀려왔습니다. 다가온 AI 시대에는 GPU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과거 인텔이 인수를 걷어찼던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질주를 시작했죠. 하지만 인텔의 고집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공인 중앙처리장치 성능만 억지로 높이면 인공지능 연산도 다 돌릴 수 있다고 우겨댔습니다. 비유하자면 세상은 이미 빛의 속도로 달리는 포뮬러1 레이싱 대회로 바뀌었는데 인텔은 자기 집 창고에 있던 가장 크고 무거운 트랙터의 엔진만 미친 듯이 개조하며 레이싱에서 이길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린 꼴입니다. 뒤늦게 AI 스타트업들을 사들였지만 오만한 조직 문화 속에서 제대로 융합하지 못하고 전부 돈 먹는 하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본업이 흔들리자 새롭게 도전했던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파멸의 영수증이 도착했습니다. 남의 반도체를 만들어주려면 철저한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지만 수십 년간 왕으로 군림했던 인텔에게 그런 마인드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대형 고객 확보에 실패하며 매 분기 수조 원이라는 경악스러운 적자가 터져나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인텔은 결국 국가 지원이라는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았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무려 1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세금을 지원받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인텔이 이 막대한 돈을 약속받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15,000명의 직원을 길거리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도박으로 집안을 거덜낸 가장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내고선 정작 자기 가족들을 가장 먼저 내쫓아버린 완벽한 배신극이었습니다. 미국 정치권마저 국민 세금으로 기업을 살려놨더니 사람을 자르냐며 분노했죠. 이로 인해 인텔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신뢰마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돈도 신뢰도 바닥난 상황에서 인텔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021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인텔은 최후의 보루인 팻 겔싱어를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그는 망가진 제국을 재건하겠다며 4년 안에 5개의 제조 공정을 따라잡겠다는 무모한 도박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만한 속도전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연구 인력들은 한계까지 쥐어짜졌고 무리하게 공정을 밀어붙인 결과는 우리가 목격한 13세대와 14세대 중앙처리 장치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과 발열 사태였습니다. 제국을 가장 잘 알았던 엔지니어조차 제국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못했고 그는 결국 2024년 말 쫓기듯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구원투수의 쓸쓸한 퇴장은 인텔이 더 이상 기술의 힘만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기술의 전설마저 실패하자 시장에 냉혹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인텔의 가장 큰 돈줄이었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거인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인텔이 기술 정체에 빠져 비싼 값만 요구하자 이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거대 고객들은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자체칩인 그라비톤을 만들어 인텔의 빈자리를 채웠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인텔 칩을 걷어내고 자신들만의 심장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식당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주방장이 게으름을 피우자 아예 자기 집 마당에 직접 식당을 차려버린 꼴입니다. 이제 인텔은 기존 경쟁사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돈을 퍼주던 최대 고객들과도 피 터지는 전전을 벌여야 하는 처절한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텔은 50년간 지켜온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게 됩니다. 제국의 붕괴를 상징하는 가장 굴욕적인 백기투항이 드러난 겁니다. 인텔은 자신들의 최첨단 제조 공정이었던 20A 전략에서 사실상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50년 전통의 자부심이 처참하게 꺾인 순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행보였습니다. 인텔은 자신들의 차세대 핵심 제품인 루나 레이크와 에로우 레이크의 심장부를 경쟁사나 다름없는 TSMC에게 통째로 맡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라고 큰소리치던 셰프가 정작 자기 식당의 메인 요리는 옆집 식당에서 포장해 와서 팔고 있는 격입니다. 스스로 반도체를 찍어내지 못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이 모순적인 현실은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기술 제국의 자존심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백기였습니다. 이제 인텔은 생존이라는 아주 낯선 단어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인텔은 리프탄이라는 새로운 선장을 맞이해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 주도권은 이미 완전히 넘겨주었고 회사의 마지막 보루였던 본업 PC 시장마저 AMD와 애플이 턱 밑까지 올라와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순회부는 1.8나노라는 최첨단 제조 공정에 회사의 마지막 명운을 걸었습니다. 공장 건설을 줄줄이 취소하고 핵심 자산까지 매각하며 사실상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지금 인텔은 위대한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기 위해 피 튀기는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인텔의 추락은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완벽한 성공에 취해 내일을 보지 않았던 오만, 세상이 변하는데도 자신들의 낡은 방식만 고집했던 아집이 낳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포식자가 혁신을 멈출 때 얼마나 무기력하게 추락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생존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진화하지 않은 제국의 묘비명에는 오직 찬란했던 어제만 기록될 뿐입니다.